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IP 데스크 담당하고 있는 이동희입니다. 오늘은 독일 BCK-IP 최재혁 대표 변리사님 모시고 여러분들께 유럽 통합 특허법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옆에 변리사님 나오고 계시고요. 변리사님 잠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독일 IP 전문로펌 BCK-IP의 최재혁 대표 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리사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유럽 통합 특허법원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럽 통합 특허법원을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유럽 단일 특허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영상에서 저희 이해를 하신 걸로 전제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연합 전체에서 효력을 가지는 이제 단일 특허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이 단일 특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분쟁의 해결책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특허 침해 소송일 수 있고요. 그 특허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대한 판단도 될 수가 있고 또 그 권리의 귀속 관계, 누가 실제 진짜 권리자인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법률적인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법원에 가야 됩니다. 예, 법원에 가야 되는데 기존의 각 국가들에는 각 국가 개별 법원들이 있습니다. 뭐 독일에는 독일 법원이 있고 프랑스에는 프랑스 법원이 있고 다 따로 있는데 이 법원들에서 하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그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 전체의 효력을 가지는 특허에 대해서 이 개별 국가 법원들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유럽 단일 특허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그 유럽연합 전체에서 유효한 그런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립이 되는 게 유럽 통합특허법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느 국가나 뭐 유럽 연합에 딱 속해 있는 기구는 아니고요. 형식상으로는 국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이제 법원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전혀 관련 없는 나라들이 와서 또 이제 우리도 여기 가입하겠다라고 해서 가입할 수는 없고요. 이 단일 특허 제도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막아놓은 그런 형태의 국제 사법기관이 새로 생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현행의 각국 특허 소송과 각국에 존재하고 있는 특허 소송과 유럽 특허법원의 특허 소송은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게 될까요? 예, 각국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소송의 판단의 대상도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각국 특허들, 그러니까 독일 특허, 프랑스 특허, 각국 특허들과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기존 방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럽 특허들 중에 자기 자신의 나라에 유효화되어 있는 그 유럽 특허의 그 자기 국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 법원이 이 특허는 유효 무효하다 아니면은 뭐 침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특허들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그 효력도 그 나라 안에서만 미치는 겁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유럽 통합 특허법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유럽 단일 특허에 대해서 이제 그런 판단들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새로운 법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럽연합 전체에서 효력을 가지는 그런 판결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대신 이제 유럽 통합 특허법원에서는 독일 특허, 프랑스 특허 이런 개별 특허에 대해서는 또 이제 판단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특허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또 그 기존 방식으로 등록된 유럽 특허에 대해서도 또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길이 열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유럽 통합 특허 법원이 도입되게 되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아무래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이 이 유럽 통합 특허 법원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장단점들이 있는데 유럽 통합특허법원에서 이제 유효한 침해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유럽 연합 전체에서 그런 유효한 침해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자가 경쟁사를 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유럽 연합 전체에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자칫 잘못하면 나의 권리가 유럽연합 전체에서 한꺼번에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측면이 뭐냐고 하면 유럽 단일 특허가 유럽 통합특허법원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 분명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는 중요한 게 기존 방식으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제 유효화를 통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들도 기본적으로는 앞으로는 전부 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에 속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거고 새로운 법원인데 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도 모르고 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모든 기존 특허들도 다 이제 거기 가서 판단을 받으라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무리수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 시행 초기에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뒀는데요. 그거를 옵트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옵트아웃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유럽 단일 특허의 경우에는 옵트아웃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 단일 특허는 무조건 이 통합특허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방식으로 등록된 유럽 특허들은 옵트아웃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하게 되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국 독일, 프랑스, 어디 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법원에 가서 따로따로 판결을 받아야 되고 그 나라에만 유효한 판결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기업분들께 유럽 통합특허법원 관련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럽 단일 특허와 함께 또 이제 패키지로 유럽 통합특허법원이라는 제도가 또 한꺼번에 들어오는데요. 그 새로운 이 큰 제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게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큰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또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를 잘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전략을 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특허권을 행사를 하시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아는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유럽 단일 특허로 앞으로 이제 특허를 등록시키든지 아니면은 기존 방식으로 유럽 특허를 등록시키더라도 이거를 옵트아웃을 하지 않고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에 그대로 놔둠으로써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유럽연합 전체에서 이 특허가 유효한 그런 국가에서 경쟁자들을 한꺼번에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적극적인 권리 행사보다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허 포트폴리오를 잃지 않고 잘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단일 특허로 권리를 받으시면 통합특허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단점,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기존 방식으로 개별국에서 이제 유럽 특허를 등록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옵트아웃 신청도 미리 적게 해둠으로써 이제 그 한꺼번에 특허가 무효될 수 있는 그런 길은 그러니까 차단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변리사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 독일 BCKIP 최재혁 대표 변리사님 모시고 유럽 통합특허법원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